안녕하세요. 저는 매시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한 줄의 코드도 써본 적이 없어도 베이스 44를 사용해서 실제로 작동하는 앱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완전히 빈 계정에서 시작해서 저와 함께 하나의 완성된 앱을 만들어 볼 겁니다. 여러분은 앱을 기획하고 생성하고 디자인을 커스터마이즈하며 사용자 로그인과 결제 기능을 추가하고 고유한 도메인의 앱을 실제로 배포하게 될 거예요. 초반에 많은 분이 놓치는 무료 단계를 보여드릴게요. 이 단계는 앱 완성 전 크레딧 소진을 방지합니다. 코딩 지식은 필요 없으며 원하는 것을 평범한 언어로 설명하면 베이스 44가 제작합니다. 또한 베이스 44의 장단점을 솔직히 공유해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할지 정확히 알 수 있게 하겠습니다. 베이스 44의 가치가 궁금하다면 윅스가 지원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단순한 사이드 프로젝트가 아닌 진지한 플랫폼이니까요. 마지막엔 여러분의 앱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누구나 쓰게 될 겁니다. 단순한 모업이나 데모가 아니라 진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럼 이제 베이스 44를 열고 여러분의 첫 번째 앱을 만들어 봅시다. 화면과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베이스 44로 이동해서 무료로 앱을 만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그 링크를 열어서 저와 함께 한 단계씩 따라오세요. 그 링크를 클릭하면 이 화면 혹은 이와 비슷한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 바로 앱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채팅창이 보일 거예요. 하지만 사실 이건 진짜 채팅창이 아닙니다. 먼저 계정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만들기 Build Now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 안내에 따라 베이스 44 계정을 설정하는 과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저는 대시보드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여기 대시보드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앱을 만들 때 사용할 진짜 채팅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화면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AI는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소프트웨어도 자주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만약 인터페이스가 완전히 똑같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개념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따라할 때 보이는 인터페이스에 맞게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세요. 앱을 만들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앱 결과에 큰 차이를 주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왼쪽 상단에서 워크스페이스 드롭다운을 클릭하세요. 베이스 44는 크레딧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무료 플랜은 하루 메시지 크레딧 5개가 제공됩니다. 크레딧은 일일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간단한 수정은 일부만 소모되나 새 기능 요청 시 더 많이 쓰입니다. 무료 플랜으로도 첫 앱 생성과 수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막연한 아이디어로 바로 빌드에 들어가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크레딧을 빠르게 소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계획을 세울 거예요. 베이스 44에는 이를 위한 내장 기능인 플랜 모드가 있습니다. 새 앱을 만들 때 이 작은 플랜 토글 버튼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이제 플랜 모드에 들어왔습니다. 플랜 모드에서는 원하는 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입력하면 베이스 44가 AI가 앱을 만들 때 사용할 프롬프트를 다듬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영화 추천 앱이라고 입력하고 전송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AI가 목표가 무엇인지, 대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원하는 핵심 기능이 무엇인지, 디자인 선호도 등과 같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질문을 해줍니다. 여기 이렇게 묻네요. 이 앱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어떻게 사용될 예정인가요? 그래서 저는 일반 대중이라고 답하겠습니다. 추천이 생성되는 핵심 방식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평점을 기반으로라고 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시각적 분위기는 어떤가요? 라고 묻네요. 어둡고 시네마틱하게라고 해보겠습니다. 질문에 그냥 답해주면 되고 다 끝나면 AI가 계획을 제시해줍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면 모든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스크롤에서 AI가 작성한 모든 내용을 볼 수 있고 바꾸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채팅창에 평범한 언어로 입력해서 AI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플랜 모드는 크레딧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I와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앱을 위한 상세한 청사진을 무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크레딧은 빌드 시작을 클릭할 때만 사용됩니다. 지금 우리가 얻은 결과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대략적인 아이디어로 시작했지만 AI가 이를 명확한 기능, 사용자 흐름, 디자인 방향이 포함된 체계적인 계획으로 바꿔줬습니다. 이게 바로 베이스 44가 실제로 구축하게 될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 많은 세부 정보를 입력할수록 첫 결과물이 더 좋아지고 나중에 수정하는 데 드는 크레딧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아직 무엇을 만들지 확실하지 않다면 베이스 44를 열기 전에 클로드나 챗GPT 같은 도구를 사용해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걸 마치 청사진을 그리기 전에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무엇을 만들지 정해졌다면 플랜 모드에서 그 아이디어를 AI가 실제로 구축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좋아요. 우리 계획이 좋아 보이네요. 이제 Start Building을 클릭해 봅시다. 그러면 바로 베이스 44가 앱 구축을 시작합니다. 왼쪽 사이드바에서 실시간으로 파일이 작성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완료되면 이런 화면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이 시네매치 베이스 44가 만든 우리 앱의 첫 번째 초안입니다. 맨 위에는 특정 영화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이 있습니다. 다양한 영화 유형별로 필터링할 수 있는 태그도 있습니다. 다른 영화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멋진 인터랙티브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미지가 커지고 영화가 강조 표시됩니다. 상단에는 내 평점, My Ratings 등 다양한 탭이 있고 로그인하면 평점을 추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저장 기능인 관람 목록과 취향 기반 추천 기능도 제공합니다. 전반적으로 꽤 훌륭한 시작입니다. 베이스 44는 완성도 높은 프론트엔드 앱을 구축했습니다. 이걸 처음부터 직접 코딩한다면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이미지들은 실제 영화 포스터가 아닙니다. 아마 이 부분은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평가를 확인하려면 로그인 옵션이 있지만 아직 로그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으니 사용자 인증 기능을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헤더에 사용된 이세리프체 폰트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산세리프체 폰트를 사용하면 훨씬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앱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버전이 완벽한 경우는 없습니다. 바이브 코딩에서 진짜 실력은 AI를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지 아는 데 있습니다. 그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테마 패널입니다. 테마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에디터 상단에 있는 이 팔레트 버튼입니다. 여기에서 앱 전체의 색상과 폰트를 한 번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색상, 배경, 폰트를 선택하면 그 변경 사항이 즉시 모든 곳에 적용됩니다. 이 기능은 무료이며 크레딧도 소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주요 노란색을 다른 톤, 다른 색상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이 생생한 오렌지색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꽤 괜찮네요. 그리고 저장 및 적용을 클릭하면 이전에 노란색이 사용된 모든 곳에서 앱의 색상이 업데이트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주얼 편집 모드입니다. 툴바 왼쪽 상단의 편집 에딧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화면의 특정 요소를 선택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버튼 색상을 바꾸고 섹션 간격을 조정하거나 필요 없는 요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테마 패널과 비슷하지만 전체 앱이 아니라 개별 요소에 적용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 기능도 무료이며 크레딧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텍스트의 내용을 바꾸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를 클릭한 다음 T 아이콘을 눌러 텍스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청한 콘텐츠를 평가하면 맞춤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 툴바에서 X를 클릭하면 잠시 후에 미리 보기가 업데이트되고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테마 패널과 비주얼 편집 모드를 활용하면 AI 채팅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많은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실제로 필요한 기능 추가, 동작 변경, 논리 수정 등의 크레딧을 아껴두세요. 변경을 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베이스 44가 앱의 버전 히스토리를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좌측 상단식의 아이콘을 클릭해 버전 히스토리에 접근하세요. 변경 중 잘못되면 언제든 이전으로 되돌립니다. 가령 이전 버전을 누르면 노란색이 적용된 버전이 로드됩니다. 앱 전체 실행 취소 버튼처럼 유용합니다. 기능 추가, 동작 변경, 버그 수정 등 시각적 수정 이상의 작업 시 AI 채팅으로 크레딧이 소모됩니다. 제 활용법을 소개합니다. 저는 앱을 살펴보면서 보이는 것들을 말로 설명합니다. 진행하면서 음성 모드를 사용해 메모를 남깁니다. 이렇게 남긴 메모들은 아래쪽에 모두 텍스트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을 마치면 음성 모드를 끄고 그동안 남긴 모든 메모를 하나의 메시지로 묶어서 여러 가지 변경 요청을 한 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면 변경마다 크레딧을 쓰는 대신 한 번의 메시지로 5-6개의 변경을 처리 가능합니다. 이게 바이브 코딩의 핵심이죠. 원하는 걸 말하면 AI가 실제로 구현해줍니다. 직접 보여드리죠. 마이크 아이콘을 클릭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앱의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데 상단 헤더에 있는 시네매치와 Discover Films 부분이 세리프 폰트로 되어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산세리프 폰트로 바꾸면 더 깔끔하고 현대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또한 앱의 상단 섹션에서 Discover Films 헤더,
뒤에 영화에서 가져온 이미지를 넣으면 훨씬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영화 추천을 할 때처럼 멋진 와이드 배너 이미지에 오버레이가 들어간 느낌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영화 썸네일들도 실제 영화 포스터와 일치하지 않는 이미지들이에요. 이런 스톡 이미지나 AI로 생성된 이미지 대신 실제 영화 포스터를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영화와 관련된 실제 이미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끝내고 나면 마이크 아이콘을 클릭해서 제가 말한 모든 내용이 전사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프롬프트를 간단히 보내면 베이스 44가 그 변경 사항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몇 분 후에 업데이트된 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상단을 보면 히어로 섹션에 영화의 배경 이미지가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또한 이제 썸네일로 여러 영화 포스터가 들어간 것 같지만 대부의 썸네일은 빠져 있네요. 그래서 이 점에서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꾸준히 가져올 수 있도록 로직을 보완하거나 아니면 대체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업데이트 내용을 검토하면서 여기 마이크 아이콘을 다시 켜고 내가 보고 있는 내용을 말로 설명한 다음 그 변경 사항을 AI 채팅에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앱이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작동하고 보일 때까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음성 모드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물론 평소처럼 채팅창에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스크린샷을 찍거나 파일을 업로드해서 AI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과 생각하고 있는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더 진행하기 전에 이 앱이 휴대폰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봅시다. 오른쪽 상단에는 데스크톱 컴퓨터 아이콘이 표시된 브레이크 포인트 드롭다운이 있습니다. 이것을 변경해서 이 앱이 태블릿이나 모바일 기기에서 어떻게 보일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 보죠. 그리고 꽤 괜찮아 보이네요. 헤더에 있는 항목들이 간단한 아이콘 버튼으로 축소되었고 한 줄에 여러 개 있던 영화 포스터들도 2개만 보이도록 줄어들어서 휴대폰에서 보기 더 쉬워졌습니다. 베이스 44는 기본적으로 반응형 앱을 생성하기 때문에 시청자가 어떤 화면 크기를 사용하든지 앱이 자동으로 적응하지만 항상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모바일에서 뭔가 이상해 보인다면 다음 AI 프롬프트에 반영할 변경사항 목록에 추가하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모든 작업은 무료 플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앱을 만들고 커스터마이즈하고 모바일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했지만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죠. 이게 바로 바이브 코딩의 매력입니다. 아이디어에서 작동하는 프로토타입까지 아무런 비용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바이브 코딩 플랫폼에는 체험해 볼 수 있는 무료 티어와 프로토타입을 실제 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유료 티어가 있습니다. 사용자 계정, 결제 처리, 커스텀 도메인, 코드 내보내기 같은 기능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건 베이스 44, Lovable Bolt 또는 그 밖에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마찬가지입니다. 무료 티어에서는 배우고 실험할 수 있습니다. 유료 티어에서는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베이스 44의 경우 빌더 플랜이 월 $40입니다. 이 플랜을 이용하면 250개의 메시지 크레딧, 결제나 이메일 같은 기능을 위한 백엔드 함수, 커스텀 도메인 지원, 그리고 기업 연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것에서 실제로 출시 가능한 제품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자면 몇 년 전 저는 단순한 MVP를 만들기 위해 개발자에게 $20,000가 넘는 돈을 지불했고 몇 달이나 걸렸습니다. 이제 외식 한 번 할 비용이면 충분합니다.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왼쪽 상단 베이스 44 아이콘을 누르고 플랜 업그레이드를 선택하세요. 다음 페이지에서 빌더 이상의 플랜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연간 또는 월간 결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간 결제를 추천하는데 1년 무료 도메인이 제공되어 장기적으로 비용도 절약됩니다. 하지만 더 작은 약정으로 월간 플랜부터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가장 적합한 옵션을 선택한 후 안내에 따라 결제를 진행하세요. 다음 단계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이제 빌더 플랜으로 업그레이드 했으니 플랫폼의 기능이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이제 사용자 인증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 기능이 데모를 진짜 앱으로 바꿔줍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앱을 열면 똑같은 화면만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계정을 만들거나 로그인하거나 자신만의 맞춤형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증은 이 과정을 변화시킵니다. 가입과 로그인을 통해 개별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사용자 정보가 서로 분리되어 유지됩니다. 덕분에 단순 웹사이트를 넘어 개인화된 앱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바이브 코딩 플랫폼이 챗 GPT 같은 것과 다른 점 중 하나는 이런 기능이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로 인증 서비스를 구축하거나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기능을 켜기만 하면 됩니다. 베이스 44 에디터에서 상단 툴바의 대시보드 탭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 설정을 클릭해 확장한 뒤 인증 Authentication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베이스 44가 제공하는 다양한 인증 방식을 켜고 끌 수 있는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식은 이메일과 비밀번호입니다. 사용자들은 계정을 만들고 비밀번호를 설정한 뒤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애플을 통한 소셜 로그인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메일과 비밀번호 그리고 구글만 활성화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의 사용자를 커버하니까요. 인증 방식은 준비됐지만 아직 사용자가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앱에 추가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채팅 화면으로 돌아가서 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클릭한 다음 채팅창에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계정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및 로그인 페이지를 추가해 주세요. 또한 로그인한 사용자에게는 오른쪽 상단에 로그아웃 버튼이 보이도록 하고 로그아웃 상태일 때는 회원가입 로그인 버튼이 보이도록 해주세요. 엔코. 프롬프트를 제출하면 완료된 후에 베이스 44가 전체 인증 시스템을 설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로그아웃 버튼이 있습니다. 제가 그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이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로그인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한 인증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비밀번호 저장, 세션 관리, 로그인과 회원 가입이 토글 몇 번과 프롬프트 하나로 완성됐죠. 기존 방식으로 며칠은 걸릴 작업입니다. 다양한 접근 권한 수준도 설정 가능해요. 대시보드에서 사용자를 클릭하면 제 역할이 관리자로 설정된 게 보이죠. 관리자는 전체를, 일반 사용자는 본인 데이터만 봅니다. 베이스 44는 이를 행수준 보안 기능으로 처리합니다. 지금 기술적 세부 사항은 몰라도 됩니다. 각자 무엇을 볼지 AI에게 말하면 알아서 설정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지금 전부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플랫폼이 다 처리하니까요. 이제 로그인이 가능한 이 앱을 비즈니스로 전환하는 법, 즉 수익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단순 결제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하는 일은 여러분의 앱을 외부 서비스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스트라이프를 통한 결제, 레센드와 같은 서비스를 통한 이메일, 트위터를 통한 문자 메시지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드파티 통합이라고 부르며 이미 존재하는 도구들과 여러분의 앱이 소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결제 시스템을 처음부터 직접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앱을 스트라이프와 연결하기만 하면 스트라이프가 돈을 처리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통합의 힘입니다. 그럼 모두가 궁금해하는 것부터 시작해봅시다.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말이죠. 결제 기능을 추가하려면 그냥 AI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채팅창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스트라이프를 연결해서 프리미엄 영화 추천에 대해 고객에게 월 구독료를 청구할 수 있게 해줘. 이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트라이프를 설치할지 아니면 요청을 거부할지 허락해달라고 다시 물어볼 거예요. 스트라이프 설치를 클릭해 봅시다. 몇 분 후에 모든 연결이 완료됐다고 알려줍니다. 새로운 프리미엄, 구독 플랜을 보여주는 프리미엄 페이지도 만들어줬어요. 체크아웃과 구독, 상품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백엔드 기능도 만들어줬고 상품과 구독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부분도 다 준비해줬어요. 또한 그걸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도 제공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내하네요. 구독하기를 클릭하고 이 데모 카드를 사용하세요.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구독하기를 클릭하면 퍼블리시된 앱에서만 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팝업이 뜹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걸 하려면 앱을 꼭 퍼블리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있는 이 URL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URL을 복사해서 새 탭에 붙여넣고 이건 미리 보기 URL이에요. 프리미엄에서 구독하기를 누르면 Stripe 샌드박스 체크아웃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데모 카드를 입력하고 결제 및 구독을 클릭하세요. 자, 체크아웃 과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결제와 상품 연결을 위한 프롬프트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작동하는 체크아웃이 완성됐어요. 베이스 44는 스트라이프 테스트 모드를 통해 실제 결제 없이도 기능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대시보드의 통합 메뉴로 가면 서비스 시작 시 실제 스트라이프 계정 연결을 돕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설정을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이는 깊은 주제이며 베이스 44 문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AI 요청만으로 결제 기능을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이브 코딩입니다.
이제 여기서 프리미엄 고객이 무료 사용자와는 다른 화면을 볼 수 있도록 추가적인 비즈니스 로직을 넣고 싶을 수도 있겠죠. 또 누군가 가입하면 감사 이메일을 보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베이스 44 AI 챗에 말해볼게요. 다시 음성 모드를 사용할 거예요. 무료 사용자와 유료 사용자가 서로 다른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새로운 프리미엄 구독자가 가입할 때 확인 이메일도 보내주세요. 이제 이걸 전송하겠습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AI 추천 기능을 프리미엄 구독 뒤에 두기로 결정한 것을 볼 수 있고 스트라이프 체크아웃 웹훅에 확인 이메일도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쪽에 For You 탭이 생겼고 이게 프리미엄 기능으로 잠겨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테스트 환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특정 사용자는 아직 구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백그라운드에서 구독이 있는 테스트 사용자를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멋진 점은 상단의 점 3개를 클릭하고 사용자로 동작을 선택하면 서로 다른 사용자가 앱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보기를 선택해서 이 다른 테스트 사용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제 For You 탭을 클릭하면 게이트가 해제되어 이 사용자가 맞춤형 AI 추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분 만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 계정, 결제, 맞춤형 로직이 있는 앱을 만들었고 코드 한 줄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앱 배포 전문제 대처법을 보죠. 문제는 생길 테니 바이브 코딩에선 당연한 일이죠. 사실 일반적인 코딩에서도 마찬가지죠. 시간과 크레딧 낭비를 막기 위해 흔한 문제 해결법을 알려드릴게요. 앱과 파일은 밀접히 연결돼 있어 하나를 바꾸면 다른 데 영향을 주므로 나중이 아니라 변경 시마다 테스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앱에 문제가 생기고 오류가 발생하면 베이스 44가 이를 감지해서 AI로 해결 버튼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작업은 계정에서 크레딧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버튼만 클릭하면 AI가 문제를 해결해주고 추가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AI가 해당 요소의 임포트 경로에 오타가 있다는 걸 알아내고 바로 수정해줬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버전 히스토리 기억나시죠? 이게 해결책입니다. 변경 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이전 버전으로 롤백 가능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AI가 의도를 오해할 때입니다. 여기서 저는 헤더를 좀 더 시네마틱하게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어요. 넷플릭스처럼 느껴지길 원했거든요. 그런데 AI가 히어로 섹션에 시네마틱 업그레이드를 해줬네요. 이건 제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사용해야 할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 실제로 일어난 일 형식을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이상해 보여요. 제가 기대했던 건 헤더 섹션이 더 미니멀하고 세련되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히어로가 업데이트됐고 헤더 내비게이션은 바뀌지 않았네요. 히어로에 적용된 변경을 되돌리고 제 처음 요청대로 헤더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이렇게 보내봅시다. 그리고 여기서는 히어로 문제를 해결했고 스니매치 타이틀도 크고 굵게 멋지게 만들어줬어요. 훨씬 더 넷플릭스스러워졌네요. 자, 이제 마법사가 비밀을 공개하는 부분입니다. 방금 보신 그 변화, 그 눈에 띄게 이상했던 넷플릭스 배너 말이죠. 사실 그건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고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 점을 꼭 말씀드려야겠어요. 여러분이 AI가 저런 심각한 실수를 할 거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여러분이 실제로 바이브 코딩을 하면서 겪게 될 예시들은 아마 저것보다 훨씬 덜 끔찍할 거예요. 문제들도 훨씬 더 미묘한 경우가 많고 내가 기대한 것과 실제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베이스 44에는 디스커스 모드라는 기능도 있는데 뭔가 잘 안 되고 이유를 잘 모를 때 정말 유용해요. 채팅에서 디스커스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AI가 아무런 변경을 하지 않고도 여러분의 앱에 대해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메시지 크레딧 0.3개만 소모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거나 여러 가지 옵션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문제를 고치기 전에 팀원과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정규 크레딧의 일부만 소모되기 때문에 잔고를 빠르게 소진하지 않고도 여러 번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방금 이 히어로 섹션에 매일 영화 추천 기능을 구현해서 여러 영화를 순환해서 보여주도록 했는데 디자인이 완전히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디스커스 모드가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릴게요. 다시 음성 모드를 사용할게요. 여기 히어로 섹션에서 이미지 속 인물들의 머리 부분이 잘려서 보이는 것 같아요. 헤더에 가려져서 약간 숨겨진 채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고쳐줄 수 있나요? 그리고 쉰들러 리스트가 추천 영화로 나올 때
이미지를 불러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화면이 그냥 어둡게만 나와요. 이것도 확인해서 어떻게 고칠지 계획을 세워줄 수 있을까요? 프롬프트를 입력했으니 이제 전송해 볼게요. 몇 분 후에 디스커스 모드가 파일을 읽고 검토했으며 두 가지 문제의 잠재적인 원인을 파악했다는 답변을 보내왔어요. 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도 제안해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디스커스 모드를 끄고 네, 제안해주신 수정사항을 적용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상단의 패딩이 업데이트 되어서 이제 이 스플래시 이미지에서 사람들의 머리가 잘리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실제로 대체 이미지를 불러오지는 않은 것 같네요. 이럴 때는 다시 반복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실제로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AI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도록 하면 됩니다. 바이브 코딩에서 가장 중요한 디버깅 기술은 기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소통이에요. AI가 잘못 이해했다면 거의 항상 더 나은 프롬프트가 해결책입니다. 커서 같은 도구로 앱을 만들 때 겪게 될 문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앱을 다 만들고 정말 신나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앱이 로컬호스트에서만 실행되고 있어요. 그 앱은 오직 내 컴퓨터에만 존재합니다. 친구도 열어볼 수 없고 투자자도 볼 수 없어요. 마치 나만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베이스 44를 사용하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4번만 클릭하면 앱을 실시간으로 공개 도메인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앱을 배포하려면 오른쪽 상단에 Publish를 클릭하고 앱 공개 범위를 Publish로 변경한 다음 Publish 앱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앱이 온라인에 게시되고 실시간으로 운영 중이라는 확인 메시지를 바로 받게 됩니다. 이 URL을 복사해서 새 탭에 붙여 넣으면 바로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공개된 멋진 새 앱으로 이동하게 되고 바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와 이 앱을 공유하려면 아마도 자신만의 도메인을 원할 것입니다. 이 도메인은 좀 보기 안 좋지만 빌더 플랜을 사용하고 있으니 맞춤 도메인을 정말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베이스 44 에디터에서 앱 이름인 synaps로 .com 도메인을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죠. 오른쪽 상단에 Publish를 클릭한 다음 Get Domain을 클릭합니다. 검색창에 임시 도메인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제 시니매치로 바꾼 뒤 검색할게요. 사용 불가능한 도메인이네요. 괜찮습니다. 앱이 초기 단계라 원하시면 이름을 바꿀 시간은 충분해요. 다른 걸 시도해 볼게요. 예를 들어 Plopper.com을 입력해보니 사용 가능합니다. 첫 해는 $1입니다. 이 도메인을 등록하겠습니다. 이제 아이오너스로 이동하게 되며 여기서 도메인을 장바구니에 담고 계속을 클릭한 뒤 결제 과정을 따라가면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베이스 44에서 앱으로 돌아오면 Publish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임시 도메인 대신 이제 맞춤 도메인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앱을 게시하면 맞춤 도메인으로 배포됩니다. 하지만 방금 앱 이름을 변경했으니 먼저 그 부분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AI에게 signmatch라는 이름이 나오는 모든 곳을 plot pair로 변경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잠시 후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Publish를 클릭하고 맞춤 도메인을 복사한 뒤 새 도메인에 접속하면 DNS 오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못한 게 아닙니다. DNS 변경 사항이 전파되는데 몇 분에서 길게는 1시간까지 걸릴 수 있으니 바로 작동하지 않아도 당황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정상적으로 로드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진짜 도메인에 진짜 앱이 생긴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데모가 아닙니다. 이제 전 세계 누구나 바로 이 앱을 열 수 있습니다. Base44는 여러분의 앱을 iOS와 안드로이드용 네이티브 모바일 앱으로도 변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을 말씀드릴게요. 애플 앱스토어에 앱을 출시하려면 애플 개발자 계정이 필요합니다. 연간 비용은 $99입니다. 구글 플레이의 경우 한 번만 내는 $25의 비용이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스 44가 여러분의 웹앱을 앱스토어에서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패키징해 줍니다.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나 별도의 도구를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만든 앱이 그대로 출시되는 앱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애플의 심사 과정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며 때로는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 앱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으니 즉시 승인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구글은 보통 더 빠르지만 그들만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결과물이 스위프트나 코틀린으로 네이티브하게 만든 앱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용 사례, 특히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 수 있는 앱 종류에는 아주 잘 작동합니다. 베이스 44의 모바일 퍼블리싱 가이드를 설명란에 링크해 둘 테니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노트북에서 만든 그 앱이 이제 누군가의 주머니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금 바이브 슈팅이 어디에 와 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디어 검증, MVP 제작, 내부 도구 구축에 이보다 빠른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에세이스 제품을 만들었고 현재 오디오 전문가용 마케팅 플랫폼을 유료 서비스 중입니다. 이런 바이브 소팅 플랫폼들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계도 존재합니다. 복잡한 구성 요소가 많은 앱이나 대규모 트래픽을 처리해야 하거나 깊은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앱의 경우에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보안 문제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앱을 AI 쓰레기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솔직히 주의하지 않으면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AI가 코드를 생성할 때 API 키나 사용자 데이터 같은 것들을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각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만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감한 키를 프롬프트에 직접 입력하지 말고 베이스 44의 내장 보안 감사를 실행하세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지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점들이 있다고 해서 개발을 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똑똑하게 개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여드릴 것이 사실상 이런 걱정들에 대한 해답입니다. GitHub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개발자들이 코드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글 문서 도구와 비슷하지만 코드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변경 사항을 추적하고 여러 사람이 협업할 수 있게 해주며 전문 개발자들이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베이스 44는 GitHub 연동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을 켜면 앱의 모든 코드, 즉 베이스 44가 생성한 모든 코드가 여러분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GitHub 저장소로 푸시됩니다. 이제 어떻게 연결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베이스 44에서 상단 툴바의 세 점 아이콘 옆에 있는 GitHub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GitHub의 연결을 클릭하세요. 팝업 창에서 GitHub 연결을 클릭하면 또 다른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기존 GitHub 계정이나 새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구글로 계속하겠습니다. 안내에 따라 설정을 마칩니다. 완료 후 베이스 44로 돌아오면 저장소 생성 안내가 뜹니다. 저장소 이름을 입력한 후 생성을 클릭하세요. 우측 상단 GitHub 버튼의 초록색 점으로 연결을 확인하세요. 이제 앱 코드가 GitHub에 저장되며 동기화가 양방향으로 작동하죠. 베이스 44에서 변경 사항을 만들고 게시하면 자동으로 GitHub에 반영되고 누군가가 GitHub에 코드 변경을 푸시하면 베이스 44가 이를 감지합니다. 이제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앱에 변경을 하고 싶은데 베이스 44의 채팅이 원하는 대로 정확히 동작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저장소를 컴퓨터에 클론한 다음 클로드 코드와 같은 AI 코딩 에이전트를 열고 이렇게 직접 말할 수 있습니다. Schindler's List 영화가 디스플레이에 이미지를 불러오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평가하고 고쳐줄 수 있나요? 이 도구는 실제 파일을 직접 수정합니다. 그 변경 사항을 GitHub에 푸시하면은 베이스 44가 자동으로 이를 감지합니다. 지금 당장 이 모든 과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첫 번째 앱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성취입니다. 이 기능을 꼭 알아두세요. 바이브 코딩의 진정한 힘은 단일 도구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도구들이 함께 작동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빌더를 사용해 처음부터 작동하는 제품을 만들고 더 많은 제어가 필요할 때는 더 강력한 도구나 협업자를 추가해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가 되면 살펴볼 수 있도록 베이스 44의 GitHub 설정 가이드를 설명란에 링크해 두겠습니다. 바이브 코딩이 당장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을 대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선보이기에는 이보다 더 빠른 방법이 없습니다. 좋아요. 여러분은 이제 평범한 언어로 원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만으로 사용자 계정, 결제, 맞춤 도메인이 포함된 작동하는 앱을 처음부터 만들었습니다. 이걸 더 잘하는 최고의 방법은 또 하나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하고 베이스 44를 열어서 어디까지 해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화면에 보이는 링크를 사용하거나 아래 설명란의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해서 무료로 바이브 코딩을 시작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